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이제 드디어 40번째. 네, 저희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해서 40번째까지 왔는데 저희가 101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책에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에 나와 있는 101개 기업을 저희가 골라서 고른 게 아니라 101개가 나와 있어요. 그 101개 기업을 저희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현재 소개해드리면 좋을 만한 시점에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개는, 좀, 우량주가 맞나? 좀 빼낸 게, 제가 이 저자로 물론 참여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애매한 기업도 있다. 근데 워낙 오래된 기업들이고 충분히 소개할 만해서 일단은 쭉쭉쭉 해서 가급적 101개를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0번째 기업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고, 네. 티커도 키스입니다. 키스. K-E-Y-S. 키사이트에서 S를 딱 했죠.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과, 그 다음에 사업 모델, 그 다음에 현재 진단 점수, 경쟁사, 배당, 그 다음에 적정 주가까지 전체적으로 이 우량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네, 멋지네요. 이렇게 뭐 그래프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하고 뭐 로고 아이덴티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섹터고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만드는데 이런 오실로스코프라든지 멀티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 및 전자산업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 HP 휴렛패커드에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가 에이즐런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통신과 전자사업 관련된 테스트 솔루션 부분만 따로 분사해서 다시 키사이트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를 이제 막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 뭐 10년이 분사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한 8년 정도 됐나요? 그런 정도의 회사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약 70%가 통신 관련된 부분이고 한 30%가 전자기기 관련된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죠. 보면 뭐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우리나라에도 진출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총판통에서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이과가 아니라 가지고 기계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늘 기계가 어려운데 요런 이제 장비들 맨날 테스트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4G나 5G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단말기에 이렇게 이제 아까 요 로고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띠띠띠띠띠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아래 막 움직이면서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호들이 제대로 얘가 장비가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별 기업별로 다 해가지고 그 기업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을 다 그래픽화해서 장비에서 다 보여주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신기술이나 이런 들이 발전할 때마다 테스트 솔루션들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존의 어떤 전자나 통신 쪽 이런 뭐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테스트할 때도 연결해가지고 얘네들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 회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단단한 회사들이 한 15%, 20% 이 정도 떨어졌고 평균 그럼 한 30%.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중에 잘 버틴 애들이 50%. 이익이 뒷받침 안 됐는데 매출도 없었다. 그러면 한 80%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80%가 빠졌다는 거의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210달러에서 130달러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대략 한 30% 정도가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평균 정도, 우량주의 평균 정도의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런 바닥들을 좀 다지고 있는 시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떨어지면 이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아도 주가는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130이 아니라 80, 5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게 하려고 하면 실적이 오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적, 가이던스, 밸류에이션 이거는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실적을 볼게요. 네, 역시 이제 분사하고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매출을 열심히 키워서 꽤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사이즈를 많이 키웠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9억 달러 매출했고 17% 매출 성장, 주당 순이익은 44% 성장.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8%, 주당 순이익은 49%. 이처럼 매출액이 8%였는데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이익이 덜 늘어났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고요.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5%, 주당 순이익은 9%. 그러니까 매출액이 보통 이 정도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매출액이 한 자리면 이익도 두 자리 넘기는 쉽지 않고 두 자리를 넘더라도 약간 넘는 정도의 두 자리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장률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실적 부분이 매출액이 성장이 8%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2023년도에도 아직 성장주로서의 어떤 이런 포인트들은 없다. 즉 이쪽 2023년도의 가이던스나 이런 데 실적들이 10%, 15%로 변동되지 않으면 과거처럼 막 고속 성장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쉽지는 않고 단 지금 현재가 충분히 이런 한 자릿수 성장을 용인할 정도로 충분히 싼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의사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경쟁사를 좀 같이 살펴보면 이제 키사이트 외에 이제 포티브라든지 텔레다인 테크놀로지 2개 정도 기업을 이제 뽑아왔는데요.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250억 달러, 200달러, 200억 달러, 240억 달러 정도니까요. 근데 진단 점수를 보면 진단 점수는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22개 항목을 저희 알고리즘 AI가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 또 독점력까지 다 평가를 하는데 키사이트가 86점으로 미국 전체 상위 기업들 중에서 1%, 상위 1%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티브가 67점을 상위 16%, 텔레다인이 75점으로 7%. 즉, 이 세 개 기업들, 그냥 보면 텔레다인까지도 점수는 괜찮은데, 키사이트가, 일단은 점수로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성장률로 보면, 요 텔레다인이 지금 보면 굉장히 견조하네요. 매출액 성장률이 제일 높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높으면서, 이쪽에 지금, 매출액도, 예상 매출액도 능가하는 걸로 나오고, 매출액도 비슷하고 다 지금 시총도 큰 차이 안 나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키사이트나 성장률이 제일 좋은 텔레다인이 포티브보다는 좀 더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PER은 이제 25배, PBR이 6.8배, PSR이 5.0배. 요 ROE를 보면 27%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른 애들은 보면 6.9%, 7.6% ROE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ROE는 반드시 PBR은 ROE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PBR이 높아요. ROE가 낮으면 PBR이 낮고 여기 보시면 키사이트는 ROE가 27%니까 PBR도 6.8이잖아요. 얘는 어때요? ROE가 약 7%, 얘는 7.6이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여기 키사이트 PBR 6.8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ROE도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거거든요. 자본 대비 몇 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냐 ROE고 PBR은 P를 B로 나눈 거거든요. P는 프라이스, B는 북밸류, 자본 총계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똑같은 지표인 거예요. PBR과 ROE는. 즉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분자가 만약에 순이익이면 ROE예요. 그러면 밑에 게 작아지니까 ROE 값이 올라가겠죠. PBR은 어때요?
시가총액이고 자본총계인데 자본총계가 작아져요. 그러면 PBR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ROE하고 PBR은 같이 떨어지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이 뭐 얘는 PBR 6.8이고 2.1이니까 얘가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ROE에 따라서 다르고 그 ROE 대비한 PBR의 비율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누면 되냐? 그럼 요거를 ROE하고 PBR을 나눠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다 구해놓은 게 있죠. 그게 PER이에요. PER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도 있지만 요 ROE하고 PBR의 비율을 다른 말로 쓰면 PER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비율해놨더니 그것도 역시 키사이트가 25배로 제일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ROE하고 PBR이나 PER 이런 쪽 부분들은 저희가 재무 분석 이런 것들 영상에 제가 PBR이랑 ROE 할 때 하나하나씩 정리해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우량주를 보는 시간이니까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막 공식까지 써서는 모르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 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좀 보면 네, 키사이트는 테크놀로지는 8% 하락, 네, 포티브가 20%, 텔레다인이 10%.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미국 기업 우량주들이 상당히 이제 뭐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1년 동안이고 이때 보시면 이게 이제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거든요. 중간에 연말까지는 한 30%까지 수익률이 난 거예요. 굉장한 거죠. 다른 기업들이 수익률이 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났다가 약간 성장률도 꺾이는 데다가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들을 받고 성장주에 대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와 있더라도 얘네들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덜 빠졌다. 그 이유는 투자 매력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뭐 그런 영향들을 여기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상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점수를 보시다시피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뭐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체 미국 상장 기업의 1% 정도를 속하는 매우 우량주, 즉 밸류에이션만 받으면 언제든지 사도 괜찮은 기업 이런 형태가 되겠죠. 67점은 사도 되는데 약간은 아쉽다 뭐 이런 정도의 점수예요. 그런 점수가 미국 상장 기업 전체 16%니까 낮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6,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1,000등을 한 거니까요. 성장성이 좀 부족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다 수익성도 그렇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성장성이 높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계산이 돼서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상 실적 찾고 가이던스 찾고 다 안 하시더라도 초이스탁 US에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요 화면들 다 무료로 전 종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하루 실적 뭐 이렇게 뭐 가이던스 이런 거 안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앞에 있는 수치가 그대로 그래프로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컴퓨터가 다 계산해서 자동으로 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수익성은 좀 떨어져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 수익성 중에 하나가 ROE인데 ROE 영향을 주는 게 순이익률이고 순이익률주에 영향을 주고 영업이익률도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기 지금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낮고 아까 여기 포티브하고 텔레다인 같은 경우에는 ROE가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그쪽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 나오잖아요. 저 수익성이 ROE만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지표가 ROE라는 거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여주는 되게 좋은 화면이에요. 네. 게다가 무료. 그러니까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초이스탁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배당을 보면 쭉 뭐가 없죠. 이렇게 배당 수익률 없으면 배당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배당을 안 하는구나. 성장에 집중하고 있구나. 성장이 멈추고 하면 이 회사도 벌어놓은 이익을 가지고 아마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매력도는 현재로서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적정 주가 부분을 좀 보면요. 과거에 이 회사가 아까 보시면 진단 점수가 되게 높았잖아요. 높은 기업들일수록 밸류가 높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다는 게 적정 주가도 높지만 주가도 상당 부분 그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매력적이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보면 요 파란색 영역이 적정 주가의 그러니까 저평가 고평가 라인이고, 이 점선이 매우 고평가인데,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최근 1년 동안 보면 늘 매우 고평가였어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안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사면 어느 순간 실적은 늘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실적이 조금만 멈춰도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뭐 이런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최근에 2022년도 5월 달에 이 적정 주가가 점핑하는 구간이 한번 발생해요. 그리고 주가는 하락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저평가가 165달러 정도 수준인데 141달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네, 이런 차트를 보면 안 사고 싶죠. 계속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 어디에서 반등할까, 그러면 이 적정 주가하고 괴리가 멀어질수록 저평가된 구간들이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고, 이런 시점 뭐냐면 적정가보다 매우 비싼 가격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은 고평가됐던 구간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고평가 구간이 해소되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빠져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3개월이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6개월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저평가 영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고평가 영역이 길었다가 적정가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듯이 저평가 구간에 있던 애들이 나중에 다시 적정 가격의 라인들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주가와 실적과 이런 AI 적정 주가라고 하는 밸류에이션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또 진단, 그다음 경쟁사 분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업을 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